호주 유학은 어쩌고. 국수집에서 뭐 하는 거야? 제 딸은 호주 브리즈번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호주 순위 6위의 명문 대학입니다. 매달 300만 원씩 1년 동안 유학비를 보냈어요. 근데 사진 속 간판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영광 멸치 국수. 딸은 서울 성북동에서 국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겨우 2정거장 거리에서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복도를 닦는 동안 딸은 국수 육수를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건 1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딸아이 목소리 한번 들으면 뼈가 으스러지는 이 몸도 다시 일어났거든요. 웃기죠? 새벽 4시에 눈 뜨면서 제일 먼저 찾는 게 알람도 아니고 허리 보호대도 아니고 딸 사진이었어요. 아이고, 또 4시네. 눈 뜨자마자 자동으로 나오는 소리가 그거예요. 서울 변두리 허름한 오피스텔 복도. 새벽 4시는 세상이 아니라 노인들 무릎이 먼저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차가운 공기, 형광등 몇 개 나가서 얼룩진 벽, 삐걱거리는 카트. 그 사이에 저 58살 박영희가 있었습니다. 걸레를 들고 허리를 굽히려는데 허리가 먼저 아우성을 칩니다. 아이고 허리야. 오늘은 또 왜 이래. 저 혼잣말이 복도 끝까지 쭉 미끄러져 가요. 그 순간 딸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호주 브리즈번, 명문 퀸즐랜드 대학교, 오페라 하우스, 딱 TV에서 나오던 그 모습. 엄마, 나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엄마 아빠 호강시켜줄게. 공항에서 저를 끌어안고 울던 우리 수연이. 그 얼굴만 떠올리면 다시 걸레를 잡게 됐습니다. 이 꼬부라진 허리를 또 접게 됐어요. 그래. 우리 딸은 지금 도서관에서 쪽잠 자면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 엄마가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 저는 낡은 손목 보호대를 한 번 더 조여맸어요. 이게 제 갑옷이었어요. 청소 끝나면 낮에는 식당 설거지. 새벽과 낮 2번 전쟁터 나가는 셈이죠. 사실 처음에는 설렘이 더 컸어요. 유학비, 생활비. 매달 300만 원이 훌쩍 나간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딸이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겠지. 그 생각 하나로 버텼거든요. 남편은 평생 택시 운전대를 잡았어요. 비 오나 눈 오나 밤낮으로 도로 위에 있었죠. 근데 어느 날부터 기침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멈추질 않았어요. 여보, 병원 좀 가봐요. 에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그 말을 믿고 넘겼는데 결국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폐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무리한 야간 운전은 이제 그만두셔야겠어요. 택시 회사에서도 슬쩍 등을 밀어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일을 그만두게 됐고 경비 일이라도 알아보려 했지만 나이도 나이, 몸도 몸이라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결국 유학비, 생활비, 집세, 대출 이자까지 다 제 이름으로 넘어왔죠. 처음엔 괜찮았어요. 뭐, 몇 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버티면 되지. 근데 환율이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제 심장도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여보, 호주 돈이 오늘 또 올랐대. 에이, 뉴스 좀 그만 봐. 괜히 불안해지게. 말은 그렇게 해도 뉴스 자막 밑에 환율 숫자 빨갛게 오르는 거 보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났어요. 그러다가 새벽 청소일이 하나 들어왔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시간당으로 따지면 제일 나았어요. 문제는 시간. 새벽 4시부터 아침 9시까지 달빛이랑 같이 출근해서 해 뜨는 거 구경하고 사람들 출근 준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퇴근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하자
우리 딸 등록금, 생활비에 보태려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요. 그렇게 새벽에는 오피스텔 청소, 낮에는 식당 설거지, 하루 12시간 넘게 물 만지고 세제 냄새 맡고 걸레를 빨았어요. 손톱 밑은 늘 하얗게 불어있고 손등은 갈라져서 쓰리고 아팠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호주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활짝 웃는 우리 딸 수연이. 아이고, 예뻐 죽겠네, 진짜. 사진 속에서 수연이는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호주 햇살 때문인지 얼굴이 더 환해 보이더라고요. 엄마, 나 여기 진짜 좋아. 꼭 성공해서 엄마 아빠 데려올게. 진짜야. 그 문자를 100번도 더 읽었을 거예요. 점심시간. 오피스텔 옥상 구석에서 도시락을 까먹고 있는데 휴대폰이 삑 하고 울렸어요. 수연이한테서 사진이 하나 왔습니다. 푸른 잔디가 깔린 캠퍼스 벤치. 수연이가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문 채 웃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식사 잘 챙겨 드시죠? 저는 학교 식당 밥이 너무 맛있어서 살찌겠어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그 자리에서 도시락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아이고, 우리 딸 살찐다네. 나도 밥 좀 줄여야겠다. 그날 옆에서 같이 밥 먹던 김 여사한테 자랑했어요. 이봐요, 김 여사. 우리 딸 좀 봐요. 얼굴 완전히 폈죠? 호주 물이 좋은가 봐. 김 여사가 김치를 씹다가 제 폰을 힐끗 보더니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얼굴은 참 좋네요. 근데 사모님, 저기 뒤에 보이는 거 간판 아니에요? 나무 옆에 있는 거. 글씨가 좀 촌스럽게 생겼는데? 아유, 호주에도 오래된 가게들이 있겠죠. 뭐가 그리 예리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저 스스로가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근데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남편이 돋보기를 쓰고 사진을 확대하면서 말했어요. 여보,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뭐가요? 우리 딸 예쁘기만 하지. 아니, 얼굴 말고 뒤에 말이야. 호주 대학 캠퍼스라면서? 근데 저기 간판 글씨 좀 봐. 영광 멸치 국수라고 적힌 것 같은데? 순간 제 등이 서늘해졌어요. 에이, 한인타운인가 보죠. 호주에도 한국 식당 많다잖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저 뒤에 벽화, 저 녹색 칠 벗겨진 그림 말이야. 나 저거 어디서 봤단 말이지. 남편이 사진을 몇 번이고 확대했다. 줄였다 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여보, 이거 성북동 시장 입구 담벼락이랑 똑같이 생겼어. 내가 예전에 택시 몰 때 거기 자주 다녔잖아. 거기 할머니 떡집 옆에 있는 벽화, 저 칠 벗겨진 모양까지 똑같다고. 아니 여보, 말이 돼요? 지금 수연이는 지구 반대편에 있다니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심장 밑바닥에서는 뭔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불안하고 화나고 자책하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여보, 혹시 우리가 속은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구멍이 막혔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현관으로 갔어요. 어디 가요? 담배 좀 피우고 올게. 당신은 담배 안 피우잖아요. 오늘은 한 대 피우고 싶어서. 남편이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휴대폰 화면에는 수연이 웃는 얼굴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만 감으면 수연이 사진 뒤에 비어있는 그 간판, 칠 벗겨진 벽,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설마겠지.
애가 왜 그러겠어. 유학 간 지 1년이나 됐는데. 설마 성북동 멸치국수 집에서 일하고 있겠냐고. 말도 안 돼. 옆에서 남편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둘 다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 3시쯤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내일 거기 성북동 가보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하면 진짜가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꼭 내 삶에서는 잘 일어납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어요. 나 오늘 경비 지원하러 가기로 했는데 그거 오후로 미루고 우리 성북동 한번 가보자. 진짜로요? 그냥 잊어요. 우리 딸 믿자니까. 여보, 내가 택시 운전만 30년 했어. 길이랑 간판이랑 벽이랑 그런 거 보는 게 내 일이었어. 내 눈이 틀렸는지 당신 마음이 틀렸는지 확인은 하고 살아야지. 저는 결국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죠. 남편의 낡은 승용차에 올라타서 성북동으로 가는 동안 우리 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라디오에서는 오늘 날씨가 어쩌고 교통 상황이 어떻고 떠들어댔지만 제 귀에는 안 들어왔어요. 머릿속에는 딱 2가지 그림만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 딸이 정말 성북동에 있다면? 그렇다면 왜? 우리는 1년 동안 뭘 믿고 살았던 거지?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어요. 편의점, 분식집, 세탁소, 평범한 동네, 평범한 아침. 근데 제 가슴만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심장이 귀 밑까지 뛰어 올라와서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남편은 핸들을 꽉 쥔 채 입술을 질끈 깨물고 있었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아 있더라고요. 저만큼이나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차가 성북동 시장 골목 입구에 멈춰 섰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여보, 저기 봐.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 그곳에는 사진 속 녹색 벽화가 그 칠 벗겨진 모양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영광 멸치국수라고 적힌 낡은 입간판이 덩그러니 서 있었죠. 사진 속 배경,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눈앞에 그대로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제가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호주에 있어야 할 딸의 그림자가 차로 30분 거리인 이 시장에서 발견된 겁니다.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아줬어요. 말없이 멸치국수집까지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수렁 속을 걷는 것 같았지요. 가게 앞에 서자 멸치 육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구수하고 따뜻하고 정겨운 냄새. 평소 같으면 좋아했을 냄새인데 그날은 그냥 숨이 막혔어요. 남편이 먼저 문을 열었어요. 딸랑.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소리를 냅니다. 가게 안은 좁았어요. 테이블 5개 정도. 손님 몇 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주인 아주머니로 보이는 분이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2분이세요? 민수랑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겨우 입을 떼고 여기 멸치국수 2그릇 주세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남편이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양념장은 빼주시고요. 면은 조금 덜 삶아서 꼬들꼬들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주문은 우리 수연이의 주문이었거든요. 매번 국수 먹으러 가면 엄마 나는 양념장 빼고 면은 조금만 삶아주세요. 꼬들꼬들해야 맛있어요. 늘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그 주문을 입에 올리는 사람은 우리 딸뿐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꼬들꼬들하게요. 주인 아주머니가 주방 쪽을 향해 외쳤어요.
국수 2그릇, 양념장 빼고 면은 꼬들꼬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잡으려다가 거의 쏟을 뻔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주방에서 씩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국수 나갑니다. 그리고 조그만 쪽문이 열리더니 쟁반을 든 사람이 나왔어요. 푸석한 머리에 허름한 앞치마를 두른 여자의 하나가 멸치 국수 2그릇이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딸이었어요. 수연아.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 건지 제 머릿속에서만 울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연이는 우리를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놓칠 뻔했어요. 눈이 커다래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다가 겨우 한마디가 나왔어요. 엄마, 아빠,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국수 먹던 손님들도 젓가락을 멈추고 우리를 쳐다봤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손을 덜덜 떨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수연아,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야? 내가 왜 여기 있어? 내가 왜? 제가 평생 살면서 본 남편 중에 제일 무너진 얼굴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딸 쪽으로 다가갔어요. 딸의 어깨를 붙잡고 마구 두드리면서 울부짖었어요. 이 나쁜 거사, 호주에 있다며. 공부하러 간다더니 이 꼴이 뭐야, 응? 엄마 아빠 호강시켜준다며. 이게 뭐야, 이 꼴이 뭐냐고. 수연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검은 고무장갑 끼운 손을 꼭 움켜쥔 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눈물만 뚝뚝 앞치마 위로 떨어졌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눈치를 보다 우리를 뒷마당 평상으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이야기들 하세요. 애도 좀 쉬게 하고. 뒷마당은 좁고 어지럽고 빈 박스들, 가스통, 물때 낀 대야들이 있었어요. 그 한 구석 평상에 우리 셋이 앉았어요. 수연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저는 아이 손을 잡아봤어요. 딱딱하고 거칠고 피부가 물에 불어 하얗게 일어나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밴드가 붙어 있었고요. 아이고, 우리 딸 손이 이게 뭐야? 눈물이 또 나왔어요. 남편이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고 물었어요. 말해봐라. 유학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냐? 수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처음엔 진짜 갔어요. 엄마 아빠가 날 공항까지 데려다 줬잖아요. 그럼 지금은 너 호주에 있어야 할 시간이잖아. 2달 다니다가 돌아왔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2달 만에? 왜? 처음에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어학원도 다니고 기숙사에서 밤새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도 알아보면서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수연이가 손을 떨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미숙이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새벽 청소 나가시고 아빠는 택시 그만두셨다고 했어요. 제 학비 때문에 대출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내가 그랬지. 남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남편은 고개를 떨궜어요. 우리끼리만 알고 말아야지. 왜 친척들한테까지 대출 받은 게 뭔 자랑이라고. 제가 중얼거리듯 말하자 남편은 미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수연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믿기 싫었어요. 근데 통화할 때마다 엄마 숨소리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자꾸 숨을 참고 말하는 것 같고, 아빠 목소리도 예전이랑 다르고, 그래서 몰래 항공권을 찾았어요. 엄마 아빠가 보내준 생활비에서는 꼭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돈이랑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편도 티켓을 샀어요. 제가 입을 막았어요. 너 혼자 들어온 거야? 네. 휴학 신청은 인터넷으로 했어요. 교수님이랑 담당 선생님한테 메일로 사정 얘기하고 나중에 돌아오면 다시 등록하기로 했어요. 수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공항에서 내려서 집으로 바로 갈 용기가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실망할지. 한편으로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숙식 제공해주는 식당 일을 구했어요. 멸치 국수집에서 일하면 방이랑 밥을 준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로 온 거야?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 일하면서 월급 받은 거 모았어요. 엄마 아빠가 보내준 돈은 한 푼도 안 썼어요. 그건 나중에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내가 다시 유학 갈 때 내 힘으로 준비도 하고 혹시라도 엄마 아빠가 힘들면 조금이라도 갚아드리려고 했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아이는 대체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됐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상처가 먼저였어요. 그럼 그동안 보낸 사진들은 뭐냐? 캠퍼스 벤치, 도서관, 오페라 하우스 다 모였냐고 물었어요. 예전에 진짜로 갔을 때 찍어둔 거예요. 계절 맞춰서, 옷 맞춰서 하나씩 골라서 보냈어요.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이 고생하고 계신데 내가 힘든 티까지 내면 더 힘들어질까봐.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미련한 거사. 제가 수연이를 끌어안으면서 울었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힘든데 너 혼자서도 또 이렇게 힘든 걸 택했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니? 혼자 다 짊어지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라 바보 같은 짓이야. 바보 같은 딸아. 수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도 엄마 딸인데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 엄마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허리 아픈데도 참고 손 다 갈라지도록 일하면서 내 자식 뒷바라지하는 그런 인생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도 좀 다르게 살자. 그랬는데 결국 엄마처럼 똑같이 일하고 있네요. 그것도 몰래. 남편이 그때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수연아, 자식이 부모한테 짐이 되는 게 아니야.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동안 고생하는 건 당연한 거야. 엄마 아빠가 좋아서 하는 거고 기꺼이 하는 거지. 너를 원망하면서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아빠, 나 때문에 엄마 허리가 더 망가진 거잖아요. 내가 덜어준 것도 많지. 너 아니었으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버텨볼 용기도 안 났을 거야. 그날 우리 셋은 평상 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시장 골목이 떠나가라 울었지만 그 울음 속에는 배신감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미안함, 고마움, 사랑, 한이 뒤섞여 있었죠. 주인 아주머니가 종이컵에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다 주면서 말했어요. 애가 말은 안 했지만요. 부모님 생각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남는 시간마다 통장 들여다보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또 계산하고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랬더니 애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제가 조금만 더 버티면 엄마가 허리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아서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또 울음이 터졌어요. 보리차 맛도 모르고 마구 들이켰어요. 따뜻한 게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도 가슴은 계속 얼음처럼 차갑더라고요. 그날 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수연이는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줬어요. 국수집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들, 손님들한테 들은 이야기들, 혼자 방에서 울면서 보냈던 밤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딸을 몰랐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딸이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딸이 뭐든 잘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딸은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두렵고 약하고 실수도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수연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물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국수집 일은 그만둘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그래.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마. 저는 수연이 손을 잡았어요. 엄마도 이제 알았어. 너한테 짐 지우지 않을게. 우리 각자, 우리 인생 살자. 근데 서로 솔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네, 엄마. 약속할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마음이 무거웠던 짐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내 인생도 살아보자. 수연이만 바라보지 말고 나도 뭔가 해보자. 글쓰기반을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수요일이다. 글쓰기 하는 날이다. 그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58해를 살면서 제가 기다리는 시간이 생긴 건 처음이었어요. 글쓰기 반에는 7명이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박할머니, 비슷한 나이의 김 여사, 이 여사, 조금 젊은 최 씨. 다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계셨어요. 박할머니는 6.25 때 가족을 잃은 이야기를 쓰셨고, 김 여사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이야기를, 이 여사는 아들이 사업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은 이야기를 쓰셨어요. 다들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날도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동사무소 앞 작은 분식집에 모였어요. 떡볶이랑 오뎅을 시켜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희 씨, 요즘 글 진짜 잘 쓰시네요. 선생님이 자꾸 칭찬하시잖아요. 김 여사가 말했어요. 아유, 뭐려.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것뿐인데.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영희 씨는 솔직하잖아요. 숨기지 않고. 박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영희 씨 딸 이야기. 그거 진짜 가슴 아프더라고요. 나도 읽으면서 울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쓰면서 울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울고 나니까 좀 후련하더라고요. 그렇죠. 글로 쓰면 마음이 정리돼요. 나도 그래요. 이 여사가 떡볶이를 집어먹으면서 말했어요. 영희 씨, 그 이야기 어딘가 발표해 보시는 게 어때요? 수기 공모전 같은데. 에이, 제가 무슨 상을 받겠어요. 아니, 상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들려주려고요. 요즘 세상에는 진짜 이야기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수연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이야기해줘도 좋겠다. 그 말. 집에 와서 저는 수연이한테 물었어요. 수연아, 너 그때 유튜브 한다고 했지? 네, 엄마. 왜요? 엄마 글 읽어줄 수 있을까? 수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요? 엄마, 진짜 할 거예요? 응, 해보고 싶어. 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날부터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수연이가 휴대폰으로 유튜브 채널 만드는 법을 알려줬어요. 저는 컴퓨터도 잘 모르고 스마트폰도 서툴렀지만 수연이가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엄마, 여기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이고, 머리가 안 돌아가네. 너무 어려워. 천천히 하면 돼요. 엄마도 할 수 있어요. 며칠 뒤 우리는 첫 녹음을 했어요. 수연이 방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마이크를 하나 올려놓고 제가 앉았죠.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나한테 말하듯이 하면 돼요. 근데 긴장이 되네.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냥 엄마 글 읽어주면 돼요. 엄마 목소리로 편안하게 읽어보세요. 제가 쓴 글을 펼치는데 손이 떨렸어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누구냐면요. 그러니까 저는 박영이라고 합니다. 58살이고요. 평범한 아줌마예요. 말이 자꾸 꼬였어요. 수연이가 손을 들어 멈추게 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평범하게 말해도 돼요. 떨지 마세요. 근데 떨리는데 어떡해. 엄마, 나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저는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수연이만 보면서 말했지요. 제가요, 딸을 유학 보내고 등록금,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새벽 청소를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면서도 딸이 성공하면 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진 속에 영광 멸치국수라는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제 이야기가 입에서 줄줄이 흘러나왔어요. 성북동 시장, 멸치국수집, 딸의 고백, 평상 위에서의 눈물. 숨기지 않고 다 말했어요.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까 수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어때요? 어떤 게? 엄마 인생 이야기 직접 해보니까 조금 생각하다가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 느낌이야. 그전에는 늘 엄마 아내 뒷바라지하는 사람. 그런 조연이었는데 오늘은 내가 나를 위해 말했거든. 수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어요. 엄마 최고예요. 며칠 뒤 수연이가 편집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사진 몇 장이 배경으로 깔려 있었어요. 새벽복도, 오피스텔, 멸치국수 간판. 수연이가 직접 찍어온 사진들이었어요. 제목은 이랬어요. 58 엄마의 새벽 4시. 딸의 거짓말과 사랑 이야기. 수연아, 이거 진짜 올릴 거야? 네. 엄마가 괜찮으시면요. 올려도 아무도 안 볼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한 명이라도 듣고 위로받으면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첫 영상을 올렸어요. 조회수 30, 댓글 2개. 진심이 느껴지는 이야기네요. 저도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위로가 됩니다. 저는 그 댓글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았대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어요. 수연아, 봐봐. 댓글이 왔어. 그쵸? 엄마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닿은 거예요. 그날 이후 조금씩 조회수가 올라갔어요. 100, 200, 500. 댓글도 하나씩 늘어났어요. 저도 딸 유학 보내고 있어요. 이 이야기 듣고 울었어요. 엄마의 사랑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이런 진짜 이야기를 들으니까 좋네요. 저는 매일 밤 댓글을 읽었어요. 하나하나 읽으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세상에는 저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그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있었어요. 글쓰기반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영희 씨 유튜브 한다며? 나도 봤어요.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김 여사가 말했어요. 에이, 뭐가 감동적이에요. 그냥 제 이야기인데. 그게 좋은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삶이잖아요. 영희 씨, 나도 해보고 싶은데. 나도 이야기 많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날 저는 김 여사한테 유튜브 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수연이한테 배운 걸 그대로 가르쳐 드렸어요. 김 여사도, 이 여사도, 박 할머니도 다들 관심을 가지셨어요. 우리 같이 하면 안 돼요?
글쓰기 반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이야기 올리는 거예요. 그거 좋은데요? 선생님한테 여쭤볼까요? 선생님도 좋아하셨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시니어 이야기 채널을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 이야기를 올렸어요. 박 할머니는 전쟁 이야기를, 김 여사는 이혼 이야기를, 이 여사는 아들 이야기를 올렸어요. 조회수는 천천히 올라갔어요. 1000, 2000, 5000. 구독자도 조금씩 늘었어요. 100명, 200명, 500명. 어느 날 저한테 물었어요.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무슨 좋은 일 있어? 유튜브요. 제가 이야기를 올리는데 사람들이 들어줘요. 댓글도 달아주고. 진짜? 우리 마누라가 그런 걸 해? 신기하다는 듯이 웃었어요. 당신도 해봐요. 택시 30년 몬 이야기. 나는 됐어. 말주변도 없고 당신이 하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 그날 밤 남편이 제 영상을 보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슬쩍 들여다봤어요. 화면을 보면서 눈가를 훔치고 있었어요. 여보, 울어요? 아니, 눈에 뭐 들어가서. 거짓말. 내 영상 보고 운 거지? 에이, 아니라니까. 그냥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좀 뭉클하네. 남편이 멋쩍게 웃었어요. 저는 옆에 누우면서 말했어요. 여보, 나 요즘 행복해요. 갑자기? 아니, 갑자기가 아니라 58회 만에 처음으로 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당신 덕분에 좀 달라진 것 같아. 전에는 그냥 돈 벌고 집안 책임지고 그것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당신이 웃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저는 남편 손을 꽉 쥐었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손잡고 이야기 나눈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 글쓰기반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음 달에 동사무소에서 평생학습 발표회를 한대요. 여러 반이 모여서 그동안 배운 걸 발표하는 거예요. 우리 반도 참여해 볼까요? 발표요? 뭘 발표해요? 여러분이 쓴 글을 낭독하는 거예요. 무대에서, 사람들 앞에서. 저는 순간 겁이 났어요. 무대, 사람들 앞? 저는 평생 그런 거 안 해봤는데. 선생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떨려요. 영희 씨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무대도 할 수 있어요. 유튜브는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거고 무대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거예요. 사람들 눈을 보면서 내 이야기를 직접 전하는 거예요. 박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영희 씨 같이 해요. 나도 무섭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우리 나이에 무대 설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58살의 무대라니. 이런 기회가 또 올까요?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그날부터 우리는 발표 연습을 시작했어요. 각자 글을 외우고 낭독하는 연습을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 멈칫거리는 호흡, 그 모든 게 서툴렀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에서도 연습했어요. 거울 앞에서, 수연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제 이야기를 큰 소리로 읽었어요. 엄마, 진짜 잘하시네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수연이가 박수를 쳐줬어요. 떨려서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해? 실수해도 괜찮아요. 엄마 이야기는 진짜니까. 사람들은 완벽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원하는 거예요. 발표의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아침부터 긴장돼서 밥도 못 먹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속이 울렁거렸어요. 여보, 나 못 갈 것 같아. 너무 무서워. 괜찮아. 나랑 수연이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박수 쳐줄게. 우리만 봐.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수연이도 옆에서 제 팔을 껴안았어요. 엄마는 할 수 있어요. 엄마는 이미 많은 걸 해냈잖아요. 동사무소 대강당에 도착했어요. 의자가 100개 정도 놓여 있었고 무대에는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가족들, 친구들, 동네 사람들. 제 차례가 됐어요.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다음은 글쓰기반 박영희 씨의 58 엄마의 새벽 4시입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라갔어요. 조명이 눈부시고 사람들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제일 앞줄에 남편과 수연이가 앉아 있었어요. 두 손 모아서 파이팅 제스처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시작했어요. 딸아이 목소리만 한번 들으면 뼈가 으스러지는 이 몸도 다시 일어납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말을 하다 보니 점점 안정이 됐어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였으니까요. 성북동 시장, 멸치국수집, 딸의 고백, 사랑과 거짓말. 다 말했어요.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쯤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울고 계셨어요. 저도 울면서 말했어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혼자 짐 지지 마세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남편과 수연이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그 뒤로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어요. 저는 무대 위에서 그 박수를 받으면서 울었어요. 58회 만에 처음으로 받는 박수였어요. 제 이야기로, 제 목소리로 받는 박수. 발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지만 따뜻했어요. 남편이 운전을 하고 수연이가 뒷자리에서 제 어깨에 기대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어요. 무대 위에 섰던 순간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엄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수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떨려서 죽는 줄 알았어. 근데 하고 나니까 뭔가 후련하더라. 그게 바로 용기예요. 엄마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저는 수연이 손을 꽉 잡았어요. 이 아이가 저를 이렇게 봐주다니. 고마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우리는 늦은 저녁을 먹었어요. 라면이랑 김치. 간단했지만 그날은 무엇보다 맛있었어요. 여보, 내일부터 나 야간 경비 추가로 하나 더 알아볼까봐. 남편이 말했어요. 왜요? 몸 힘드실 텐데. 아니, 당신이 유튜브도 하고 글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도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수연이도 아르바이트 시작했고 저는 젓가락을 놓았어요. 여보, 우리 이제 그만 그러면 안 될까요? 뭘? 각자 혼자서만 짐지는 거요. 당신이 더 일하면 몸 더 망가져요. 나도 수연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좀 천천히 가요. 급할 거 없잖아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여보, 솔직히 말하면 나 요즘 많이 불안해. 경비 1월급으로는 우리 생활비도 빠듯하고 수연이 유학 자금은 또 어떻게 모으고 당신 허리 수술비도 생각해야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현실이 확 다가왔어요. 맞아요. 유튜브하고 글쓰기하고 무대에 서고 그건 좋았지만 정작 통장 잔고는 여전히 바닥이었어요. 수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엄마, 나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유학은 내가 돈 모아서 갈게요. 천천히요. 아니야. 내가 그렇게 고생하라고 나온 게 아니잖아. 남편이 말했어요. 아빠,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 형편에 유학비 300만 원씩 보내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조금씩 모으는 게 나아요. 그 말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수연이 말이 맞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옆에서 남편이 기침을 했어요. 요즘 들어 기침이 다시 심해진 것 같았어요. 여보, 기침약 먹었어요? 응, 먹었어. 괜찮아. 병원은 가봤어요? 에이, 그냥 감기야. 곧 나아. 남편은 늘 그랬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안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부부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서로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남편 아침을 차려줬었어요. 남편은 새벽 6시에 경비 일을 마치고 들어왔고 조금 쉬다가 낮에 또 나가야 했어요. 여보, 밥 먹어요. 고마워. 근데 나 입맛이 없네. 그래도 조금만 먹어요. 기운 나야지. 남편이 억지로 몇 숟가락 뜨다가 또 기침을 했어요. 이번에는 좀 심했어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여보, 병원 가요. 이거 심한 것 같아. 괜찮다니까. 그냥 목이 좀 간질간질해서 그래. 저는 불안했어요. 근데 남편이 완고하게 거부하니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설거지 일을 마치고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쿵.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여보. 저는 황급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여보, 여보. 저는 남편 옆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흔들었어요. 남편이 눈을 살짝 떴어요. 어지러워서 그만. 일어나 봐요. 병원 가야 돼요. 괜찮아. 조금만 쉬면. 안 돼요. 지금 당장 가야 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리고 수연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수연아, 아빠가 쓰러졌어. 병원으로 와. 구급차가 왔고 남편은 들것에 실려갔어요. 저는 그 옆에서 남편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괜찮을 거예요. 여보, 괜찮을 거예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아내입니다. 환자분, 폐렴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예전에 폐 질환이 있으셨다고요? 네, 택시 운전하다가 그게 악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입원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입원이요? 네. 최소 2주일은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입원, 2주일. 그럼 입원비는? 치료비는? 선생님, 치료비가 얼마나 들까요? 정확한 건 치료 과정을 봐야 알겠지만 최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200만 원, 300만 원.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은 겨우 15만 원인데. 수연이가 뛰어왔어요. 엄마, 아빠는요? 입원해야 된대. 폐렴이래. 수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얼마나 들어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내가 모아놓은 돈 있어요. 150만 원. 그거 내 유학 자금이잖아.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아빠 먼저 살려야죠.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 딸이 자기 꿈을 또 미루려고 하고 있었어요. 안 돼.
내 돈은 내가 써야지. 엄마, 나 없이 돈 어디서 구해요? 나한테 방법이 있어.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방법 같은 거 없었어요. 근데 딸의 돈만은 쓸 수 없었어요. 병실에 남편이 누웠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으면서 저는 옆에 앉아서 남편 손을 잡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병원 가자고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남편이 마스크 너머로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고집 부렸지. 미안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이제 서로한테 솔직하기로 했잖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돈을 어떻게 구하지? 대출? 이미 대출도 한도가 찼어요. 친척? 다들 형편이 어려웠어요. 친구? 빌릴 만한 친구도 없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유튜브 채널을 열어봤어요. 구독자 1200명. 조회수는 영상마다 1000에서 5000 사이. 댓글도 꾸준히 달렸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면 어떨까? 아니야. 그건 너무 염치 없는 거야. 근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수연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수연아, 엄마가 영상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 지금요? 밤인데. 응. 지금 해야 할 것 같아. 수연이가 병원으로 왔어요. 노트북이랑 마이크를 들고 우리는 병원 로비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녹음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영희입니다. 항상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제 남편이 오늘 쓰러졌습니다. 폐렴으로 입원을 했고 치료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형편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자존심도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남편을 살려야 했어요. 영상을 올리고 기다렸습니다. 댓글이 하나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힘내세요. 작은 금액이지만 보냈습니다. 제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희 씨 이야기 듣고 항상 위로받았어요. 이번엔 제가 도울게요. 계좌로 입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0,000원, 20,000원, 50,000원. 작은 금액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고마웠어요. 수연이가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엄마,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응, 고마운 사람들이야. 이틀 동안 금액이 계속 들어왔어요.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 넘었어요. 150만 원, 200만 원. 저는 매일 밤 댓글 하나하나에 답글을 달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덕분에 희망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제 은인입니다. 남편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산소 마스크를 벗고 링거 개수도 줄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잘 회복되고 계십니다.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하시면 퇴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내가 들었어. 당신이 사람들한테 도움 청했다며. 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미안해.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요. 아픈 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낯선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줬다는 게 신기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뭘 해준 것도 아닌데. 엄마가 이야기를 들려줬잖아요. 그게 사람들한테 위로가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답하는 거예요.
수연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그렇구나.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구나.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며칠 뒤 퇴원했어요. 많이 약해졌지만 웃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남편을 위해 미역국을 끓였어요. 식탁에 셋이 둘러앉았어요. 여보, 나 이제 경비일 그만둘까봐.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네. 왜요?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야간 근무는 무리인 것 같아. 낮에 할 수 있는 일 찾아볼게. 시간은 좀 걸려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천천히 찾아봐요. 급할 거 없어요. 엄마도 새벽 청소는 그만두세요. 허리 더 나빠지면 안 돼요. 수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유튜브 수익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구독자도 2,000명 넘었고 광고 수익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글쓰기 반 다른 분들 영상도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고요. 저는 놀라웠어요. 제가 시작한 유튜브가 이제는 작지만 수입이 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참 많이 돌아왔네요. 뭐가? 딸이 유학 간다고 죽어라 일하고 서로한테 숨기고 각자 혼자 짐지고 근데 결국 함께 할 때 살 수 있었잖아요. 맞아. 당신이 사람들한테 도움 청했을 때 처음에는 자존심 상했을 텐데 솔직히 말하면 많이 상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당신을 살리는 게 더 중요했어요. 고마워. 나도 이제는 솔직해질게.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않을게. 저도요. 우리 이제 진짜 부부로 사는 거예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더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박영희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남편이 회복해서 퇴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은 이 고비를 넘기지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이 달렸어요. 다행이에요. 건강하세요.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영애 씨 가족 모두 행복하세요.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낯선 사람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희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응원해주고 있었어요. 수연이가 옆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엄마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도 있고 유튜브로 연결된 사람들도 있고 엄마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던 건 제가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걸. 마음을 열고 도움을 청하고 솔직해지니까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아팠던 게 계기가 됐어요. 아프고 힘들고 돈 때문에 괴로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됐어요. 숨기지 않고 도움을 주고받고 함께 울고 웃는 가족. 남편이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몸은 많이 회복됐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어요. 쉽게 지치고 기침도 가끔 났어요. 남편은 낮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동네 문구점 배달 일이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몸에 무리는 가지 않았어요. 저는 새벽 청소를 그만뒀어요. 허리가 한계였거든요. 대신 낮 시간 설거지 일만 계속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더 집중했어요. 구독자는 3,000명을 넘었어요. 매주 새로운 영상을 올렸고 댓글도 점점 많아졌어요.
광고 수익도 조금씩 올라갔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어느 날 글쓰기반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영희 씨,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방송국이요? 네. 지역 방송국인데요. 평생학습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래요. 영희 씨 이야기를 다루고 싶대요. 저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저요? 제가 방송에 나간다고요? 네. 유튜브도 하시고 글쓰기도 하시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감동을 주셨잖아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겁이 났어요. 무대에 서는 것도 떨렸는데 방송이라니. 카메라 앞에 서는 건 또 다른 문제였어요. 선생님, 저는 카메라 앞에 서본 적이 없어요. 못할 것 같아요. 영희 씨 유튜브 하시잖아요. 이미 카메라 앞에 계셨어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카메라일 뿐이에요. 그리고요, 출연료도 나온대요. 많지는 않지만 100만 원 정도. 출연료요? 네. 방송국 규정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100만 원. 우리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남편과 수연이한테 말했어요. 여보, 수연아. 나한테 방송 출연 제안이 왔어. 진짜요? 어디서요? 지역 방송국.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래. 출연료도 100만 원 준대.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당연히 해야지.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출연료도 나오고. 근데 나 너무 떨려. 못할 것 같아. 엄마 할 수 있어요. 엄마는 이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방송도 똑같아요.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일주일 뒤 촬영이 잡혔어요. 촬영 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긴장돼서 밤에 잠도 잘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뭘 말해야 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상하게 나오면 어떡하지? 촬영 전날 밤 저는 허리 통증으로 잠에서 깼어요. 요즘 들어 통증이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약을 먹어도 잘 듣지 않았어요. 남편이 잠결에 물었어요. 여보, 괜찮아? 응. 그냥 허리가 좀 아파서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촬영 끝나고 갈게. 괜찮아.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괜찮지 않았어요.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촬영 당일 저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방송국으로 갔어요. 수연이가 함께 따라왔어요.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엄마 이야기 그대로 하면 돼요. 응, 고마워. 방송국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컸어요. 조명도 많고 카메라도 3대나 있었어요.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박영애 씨,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의자에 앉았는데 조명이 눈부셨어요. 메이크업 선생님이 와서 제 얼굴에 화장을 해줬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화장을 거의 안 해봐서 이렇게 꾸민 제 모습이 어색했어요. 촬영이 시작됐어요. PD님이 질문을 했어요. 영희 씨, 언제부터 글쓰기를 시작하셨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58살에요. 동사무소 글쓰기반에 등록하면서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글을 쓰신 적이 없으셨어요? 네. 평생 남 뒷바라지만 하다가 처음으로 저를 위한 일을 해본 거예요. 어떤 계기로 글쓰기를 시작하셨나요? 딸 이야기예요. 딸이 유학을 갔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어요. 서울에서 멸치국수집 일을 하고 있었죠. 그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촬영은 1시간 정도 진행됐어요. 중간중간 제 유튜브 영상 일부도 나갔어요. 글쓰기반 동료들과의 인터뷰도 있었어요. 촬영이 끝나고 PD님이 말씀하셨어요. 영희 씨, 정말 좋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방송은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나갑니다. 출연료는 방송 나간 후 2주일 뒤에 입금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는 수연이와 함께 방송국을 나왔어요. 그 순간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너무 심해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좀 아파서. 병원 가봐요. 지금. 아니야. 집에 가서 쉬면 돼. 엄마, 지금 얼굴이 하얘졌어요. 병원 가야 돼요. 수연이가 택시를 잡았고 근처 병원으로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시더니 엑스레이를 찍자고 했어요. 결과를 듣는데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허리 디스크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신경을 압박하고 있어서 이대로 두면 걷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능한 빨리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이요? 네. 더 늦으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400만 원, 500만 원, 방송 출연료 100만 원이 있지만 그걸로도 한참 부족했어요. 집에 와서 저는 남편한테 말하지 못했어요. 괜찮다고, 약 먹으면 된다고 거짓말했어요. 여보, 병원 다녀왔어? 응, 별거 아니래. 약 먹으면 된대. 다행이다. 나도 걱정했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울었어요. 왜 이렇게 돈이 필요할까? 왜 우리 가족은 항상 돈 때문에 힘들까?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 수연이가 노크를 했어요. 엄마, 들어가도 돼요? 응. 수연이가 들어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나한테는 진짜 말해줘요. 병원에서 뭐래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울면서 말했어요. 수술해야 된대.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연이도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럼 해야죠. 엄마, 근데 돈이 부족해. 출연료 100만 원 받아도 300만 원이 더 필요해. 내가 모은 돈 쓰면 돼요. 200만 원 있어요. 안 돼. 그건 내 돈이야.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엄마가 걷지 못하게 되면 어떡해요? 저는 수연이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짐만 되네.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엄마는 우리 가족의 중심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식탁에 셋이 모여 앉았어요. 남편한테도 사실을 말했어요. 여보, 나 허리 수술해야 돼. 남편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뭐? 수술? 응. 디스크가 심해서 빨리 안 하면 걷기 어려워진대.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비용은 얼마나?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출연료 100만 원 받으면 300만 원 정도 더 필요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나한테 퇴직금이 조금 남아있어. 150만 원 정도. 그거 쓰자. 여보, 그건 여보 노후 자금인데. 당신 다리가 노후 자금보다 중요해. 그리고 수연이 돈까지 합치면 거의 될 것 같은데. 아빠, 내 돈도 써요. 200만 원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너희 둘 다 희생하게 할 순 없어. 엄마, 이게 희생이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이럴 때 함께 하는 거예요. 수연이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50만 원 정도가 부족하네요. 남편이 계산을 하면서 말했어요. 그때 수연이가 말했어요. 아빠, 유튜브 광고 수익이 이번 달 말에 70만 원 정산돼요. 조회수가 많이 올라서. 진짜? 네. 그럼 넉넉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방법이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면 할 수 있었어요. 다음 주 방송이 나갔어요. 저는 허리가 아파서 TV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소리만 들었어요. 58살에 글쓰기를 시작한 박영애 씨. 평생 남 뒷바라지만 하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냈습니다. 제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어요. 제가 평생 조연으로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방송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먼저 글쓰기반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희 씨, 동사무소에 모금함이 생겼어요. 네. 모금함이요? 네. 방송 보신지요? 지역 주민분들이 영희 씨 돕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만드셨대요. 벌써 10만 원 넘게 모였대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모금함이라니.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다음 날 아침 문구점 사장님이 집으로 오셨어요. 영희 씨, 이거요. 봉투를 하나 건네셨어요. 열어보니 1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사장님, 이게 뭐예요? 우리 동네 상인들이 조금씩 모은 거예요. 영희 씨 방송 보고 다들 감동받았어요. 저도 문구점 하면서 영희 씨 남편분이 배달 다니는 거 봤는데 참 성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조금씩 모았어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했어요. 그날 오후 설거지 일하러 간 식당 사장님도 봉투를 건네셨어요. 영희 씨 방송 봤어요. 우리 식당 종업원들이랑 주방 애들이 조금씩 모았어요. 20만 원이에요. 사장님,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요? 영희 씨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우리가 도와야죠. 빨리 수술 받고 건강해지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주방에서 일하던 젊은 친구들도 나와서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나도 받았어. 배달 다니는 가게 사장님들이 모아줬대. 5만 원. 저는 식탁에 모든 봉투를 펼쳐놓았어요. 동사무소 모금함에서 받은 돈, 상인회에서 모은 돈, 식당에서 받은 돈, 문구점에서 받은 돈. 합쳐보니 70만 원이 넘었어요. 수연이가 계산을 했어요. 엄마 출연료 100만 원, 아빠 퇴직금 150만 원, 내 돈 200만 원, 유튜브 수익 70만 원, 그리고 이렇게 받은 돈 70만 원. 합치면 590만 원이에요. 충분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어요. 근데 가족이, 이웃이, 동네 사람들이 함께 해주니까 가능해진 거예요. 며칠 뒤 동사무소에 가서 모금함을 받으러 갔어요. 복직과 직원분이 모금함을 건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영희 씨, 방송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어떤 할머니는 1,000원을 넣으시면서 이게 전부라고 미안해 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지폐를 곱게 접어서 넣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모르는 분들이 자기 형편도 어려울 텐데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2주일 뒤 출연료가 입금됐어요. 정확히 100만 원. 그리고 유튜브 광고 수익도 70만 원이 정산됐어요. 모든 돈을 모아서 저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 전날 밤 남편과 수연이가 병실에 왔어요. 여보, 무섭지? 응, 무서워. 괜찮아. 우리가 여기 있어. 수술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 엄마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고 동네 사람들도 있고 유튜브로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엄마 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두려움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간호사분이 링거를 꽂으셨어요. 마취되기 전 민수와 수연이가 수술실 입구까지 따라왔어요. 엄마, 잘 될 거예요. 여보, 금방 끝날 거야. 기다리고 있을게. 저는 두 사람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마취 직전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 수술대에서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서웠어요. 만약 제가 이대로 눈을 못 뜨면 수연이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남편한테도요. 난 평생 남편과 자식 위에 살았어. 근데 이제야 알았어요. 그게 내 행복이기도 했다는 걸. 우리 식구 웃는 얼굴 보는 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근데 동시에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었어요.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시작했고 유튜브를 했고 사람들 앞에 섰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하고 나니까 행복했어요. 만약 제가 못 일어나면 제발 기억해 주세요. 박영희는 새벽 4시에 복도를 닦던 청소 아줌마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용기 낸 여자였다는 거리요.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혼자 짐 지지 마세요. 솔직해지고 함께 하세요. 그러면 길이 보일 거예요. 마취제가 몸속으로 들어왔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수연아, 여보, 사랑해. 저는 눈을 감았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민수와 수연이가 옆에 있었어요. 여보, 수연아, 엄마 깨어나셨어요? 수술 잘 됐어. 의사 선생님이 성공적이라고 하셨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살았구나. 다시 걸을 수 있겠구나. 회복 기간 동안 병실에는 문병객이 끊이지 않았어요. 글쓰기 반 동료들, 식당 사장님, 문구점 사장님, 동네 할머니들. 다들 과일이며 간식이며 작은 선물을 들고 오셨어요. 영희 씨, 빨리 나아요. 우리 같이 또 글쓰기 해요. 사모님, 수술 잘 됐다니 다행이에요. 나으면 우리 식당 다시 오세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한 달 뒤 저는 퇴원했어요. 허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걸을 수 있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래도 제 다리로 걸었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많이 야윈 얼굴, 흰 머리도 더 많아진 것 같았어요. 근데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어요. 더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수연이가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최악의 순간은 지났어요. 응,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리고 수연아, 네 엄마, 고마워.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야겠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엄마다워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오지만 내일은 다시 해가 뜰 거예요. 제 인생도 그랬어요. 어두운 순간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퇴원하고 저는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다녔어요. 동사무소, 문구점, 식당, 시장 상인회.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사장님,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아유, 영희 씨. 보답은 무슨. 건강하게 돌아오신 게 보답이에요. 유튜브도 다시 시작했어요. 구독자는 5,000명을 넘었어요. 광고 수익도 늘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설거지 일과 합치면 우리 생활비는 충분했어요. 어느 날 글쓰기 반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영희 씨,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희 씨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대요. 책이요? 제 이야기가요? 석 달 뒤 책이 나왔어요. 표지에는 새벽복도 사진이 있었고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엄마. 박영희 지음. 저는 책을 받아들고 한참을 쳐다봤어요. 제 이름이 적힌 책, 제 이야기가 담긴 책, 꿈만 같았어요. 엄마, 축하해요. 수연이가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남편도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여보, 축하해. 우리 마누라가 작가가 됐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58해를 살면서 이렇게 축하받은 적이 있었나요? 책은 조용히 팔렸어요. 처음에는 100권, 200권. 근데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많이 팔렸어요.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희 씨 베스트셀러예요. 축하드려요. 진짜요? 네. 지금 서점에서 품절 대란이에요. 어느 날 독자 한 분한테서 메일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영희 씨.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영희 씨 책을 읽고 많이 울었어요. 저도 영희 씨처럼 평생 남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영희 씨 이야기를 읽고 나니까 나도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됐어요. 어느 날 수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결정했어. 다음 학기에 복학할게요. 호주로. 그동안 모은 돈으로 등록금은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장학금도 신청했고요. 생활비는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벌게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보여주셨잖아요. 58살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 나는 이제 겨우 25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보여준 거예요. 딸에게.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걸. 공항에 수연이를 배웅하러 갔어요. 1년 전과 똑같은 장소. 근데 우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나한테 영웅이에요. 엄마도 사랑해. 잘 다녀와. 아니, 잘 살다 와. 수연이가 탑승구로 들어갔어요.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수연이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저는 민수 손을 잡고 공항을 나왔어요. 1년 전에는 울면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웃으면서 나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박영희입니다. 오늘 딸을 또 보냈습니다. 1년 전에도 보냈고 오늘도 보냈어요. 1년 전에는 울면서 보냈는데 오늘은 웃으면서 보냈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제가 달라졌어요. 1년 전에는 딸이 제 전부였어요. 딸이 성공해야 제 인생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딸은 딸의 인생이 있고 저는 제 인생이 있다는 걸.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지만 마음으로는 연결돼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서로를 붙잡는 게 아니라 서로를 날아가게 해주는 거.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혼자 짐 지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댓글이 달렸어요. 울면서 봤어요. 저도 딸을 너무 붙잡고 있었나 봐요. 영희 씨 말씀 듣고 깨달았어요. 놓아줘야 진짜 가까워지는 거네요. 감동이에요. 영희 씨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 후로 제 일상은 바뀌었어요.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영희 씨, 우리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강연해 주실 수 있어요? 영희 씨, 지역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분들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다 수락했어요. 강연을 다니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어느 날 라디오 방송 출연 제안이 왔어요. 전국 방송이었어요. 라디오 방송 당일 저는 방송국에 갔어요. DJ가 질문을 했어요. 영애 씨, 58살에 새로운 시작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처음엔 두려웠어요.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배움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멋진 말씀이세요. 듣고 계신 청취자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마이크를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이에요. 그리고 혼자 짐 지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희생한다는 이유로 혼자 다 떠안으면 결국 모두가 힘들어져요. 함께 하세요. 솔직해지세요. 그러면 길이 보일 거예요. 방송이 끝나고 문자가 쏟아졌어요.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용기 내볼게요. 울면서 들었어요. 영희 씨 고맙습니다. 51살입니다. 늦지 않았다는 말 위로가 됐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여행 갈까? 제주도. 우리는 제주도로 갔어요. 3박 4일.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천천히 걸었어요. 민수 손을 잡고 걸었어요. 여보, 행복해? 응, 진짜 행복해. 당신은? 나도. 이렇게 둘이서 걷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1년이 또 지났어요. 저는 이제 60살이 됐어요. 어느 날 수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한국 들어가요. 회사 그만뒀어요. 창업하려고요. 창업? 네. 유학생들 돕는 컨설팅 회사요. 제가 겪은 게 있잖아요. 그 경험을 살려서 유학 가는 학생들 제대로 도와주고 싶어요. 수연아, 대단하다. 엄마가 응원할게. 엄마, 사실 엄마 보고 배웠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 엄마가 58배 시작하셨잖아요. 나는 이제 27이에요. 할 수 있어요. 한 달 뒤 수연이가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영원히. 수연이는 회사를 시작했어요. 석 달 후 첫 고객을 받았어요. 엄마, 이번 달에 수익 났어요. 진짜? 축하한다. 어느 날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2년 전 저는 새벽 4시에 복도를 닦고 있었어요. 허리는 아팠고 마음은 외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책을 쓰고 유튜브를 하고 강연을 다니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무엇이 저를 바꿨을까요? 용기였어요. 새로운 걸 시작하는 용기. 그리고 솔직함이었어요. 도움을 청하는 솔직함. 그리고 사랑이었어요. 가족의 사랑, 이웃의 사랑, 낯선 사람들의 사랑.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연결돼 있었어요. 가족과 이웃과 세상과. 그날 저녁 저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박영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 유튜브 구독자가 20만 명을 넘었어요. 믿기지 않아요. 2년 전만 해도 저는 휴대폰도 제대로 못 쓰는 아줌마였는데 지금은 20만 명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58배 시작했어요. 60이 된 지금도 저는 계속 배우고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느냐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혼자 짐 지지 마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낯선 사람이든 도움을 청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러면 길이 보일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함께 걸어가요. 우리 함께.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혼자 짐 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영상을 올리고 댓글이 쏟아졌어요. 영희 씨, 고맙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저도 엄마한테 거짓말했었어요. 취업 못했는데 취업한 척했어요. 이 영상 보고 용기 내서 진실을 말했어요. 엄마가 울면서 안아주셨어요. 20만 명 축하해요. 100만 명까지 갑시다. 영희 씨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새로운 걸 시작했어요.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울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민수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나 행복해. 나도. 우리 잘 살고 있지? 응. 정말 잘 살고 있어.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잠들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함께 걸어갈 거예요. 새벽 4시. 저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편안하게 자요. 꿈을 꿔요. 행복한 꿈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요.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